내연기관 자동차가 시대는 저물고 현대 자동차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 1위 국가로 됐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15년 할 걸 중국에서는 3년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특히 한국은 포지티브 또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없는 거 일단 하게 하잖아요. 저는 한국만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봐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불붙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싸다고만 생각했던 중국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성장에 힘입어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모두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중국산 테슬라의 인증을 지금 해줬습니다. 지금 모델이 테슬라 모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게 Y 모델이죠. 거기 YRWD 모델이라고 해서 환경부 인증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가격이 5, 6천만 대에 맞춰지고요. 100% 환경부 보조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캐나다까지 중국산 테슬라가 진출을 하면서 가격도 여러 면에서 많은 지금 쾌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중국은 이미 자동차 1위 국가로 됐고 중국 국내에서도 1등에 군림하던 폭스바겐의 판매량을 중국 로컬 기업인 BYD가 초과한 상황이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을 앞세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이런 얘기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전체 원가의 40%가 배터리잖아요. 근데 중국 배터리가 지금 세계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없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세계 전기차 판도에서 각국의 시장 경쟁력 변화가 어떻게 될고 한국은 어디에서 승부수를 봐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없이 전기차 만들 수 있냐? 여기 질문이 배터리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즈는 중국 없이 전기차 만들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유는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 응급제에서 92%, 그리고 분리막에서 74%, 전해질의 82%를 중국에서 각각 생산하고요. 양극재 시장에서도 지금 77%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생산을 안 하게 되면 대체 국가가 있냐? 답은 없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국내 로컬 시장에서만 지금 빠르게 성장한 게 아니라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경쟁력이 올라오면서 중국 자동차에 대한 성능, 브랜드 인식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국 타이라면 싸고 대신에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 모방,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와 그리고 안 좋은 평가만 주로 줄을 이뤘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경쟁력을 놓칩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올림픽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하지 누가 그 선수가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누가 가서 다큐로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결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불만,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어떤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계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1등할지 호객차 만들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중국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는 보조금을 끊었어요. 이제 본격 수출 시대로 나간 겁니다. BYD는 이름을 BYD 글로벌이라고 고칠 정도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모든 초점은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할게요. 우리가 중국 시장은 그렇다 치고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써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보조금 못 받아서 경쟁력에서 지금 불리해서 중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럼 글로벌 시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꼭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바겐은 중국을 제일 먼저 들어간 기업이에요. 30년 전에 들어가서 그때는 중국의 자동차가 거의 불모지였어요. 굉장히 편하게 장사할 수가 있었죠. 복스바겐이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중국 1위였어요. 늘. 근데 지금 1위도 이제 BYD한테 지금 내세운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에. 이 복스바겐은 중국 내 판매량이 급격하게 한곡선을 긋습니다. 지금 2019년 420만 대에서 지난해 320만 대로 약 100만 대 줄어들고 지금 10%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지금 수출이 매년 100만 대씩 늘어납니다. 21년이 20년 대비 100만 대, 22년이 21년 대비 100만 대. 반대로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면 굉장히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스바겐은 중국 내에 지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전기차 시장에서 다시 선두지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앞으로 전기차 판도는 글로벌 판도는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배터리 노선이 조금 다르죠. 근데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사실은 LFP, 리튬 인산철이 무겁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멀리 갈 때는 불리합니다. 무겁고 멀리 갈 때. 왜냐면 자동차 이 무게가 대부분 다 배터리 차지해버리면 자동차가 굉장히 무겁고 멀리 가기 힘들겠죠. 대신에 한국은 삼원계를 씁니다. 삼원계는 비싸고 에너지 밀도 좋고 멀리 갈 때는 훨씬 한국 배터리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가면에서 리튬 인산철에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폭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니켈이 들어가고 리튬 이런 배터리는 안정성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중국 그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을 채택하면서 글로벌에 리튬 인산철이 주요 흐름이 된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결국은 전기 자동차의 큰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국이 지금 배터리 그 광물, 원자재 이 면에서 이미 세계에서 지금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을 정도로 이미 선두를 달렸죠. 중국은 2009년 이후로부터 전기자동차에 엄청난 정부 지원과 정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빨리 갔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광산 확보,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산 확보를 가장 인수합병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없이는 배터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만들 수 없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 판도 또 어디서 결정되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전기차라는 거는 네 바퀴 달린 컴퓨터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옛날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변속기라든가 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 따라잡기 힘든 경쟁력을 결정했다고 하면은 전기차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지능 모터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승부는 어디에서 나냐면 소프트웨어에서 납니다. 들어가서 전기차,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왔다. 모빌리티 시대가 왔고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요 메인 스트림이 되면은 결국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안에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운전해서 해방이 되면 차 안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운전할 필요 없어요. 뭐 운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 빼고요. 만약에 내가 운전 안 해도 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면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차 안에서 즐기겠죠. 그럼 즐긴다는 게 뭐죠?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고 소프트웨어거든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기사 중에 복스바겐이 만드는 그 이 차량에서 전기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접속 불량과 화면 꺼짐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중국 전기차는 가장 잘하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특히 니오는 유명한 중국 전기 스타트업 업체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주로 하는. 니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상장이 됐고 지금 이런 신생 자동차 업체들은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승부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차량에 놈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탑재했는데
노미는 애니메이션 내용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기가 엄마의 그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 노미라는 AI가 같이 놀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운전자가 다 음성으로 AI를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창문을 연다든가 뭐 에어컨을 켠다든가 많은 차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대에서는 핵심 경쟁력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안에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 그런데 중국 자동차들이 왜 다양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면에서 강자가 될까요? 요즘에 뭐 오픈 AI, 챗 GPT, 글로벌해진 AI 인공지능의 모든 벤처 자본들이 쏠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우리 막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은 남보다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 쪽에 얘기를 좀 해드리면 중국은 예를 들면 빨간 신호등인데도 막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컨트롤하는 자동차는 다 설정한 빨간불이면 서고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실제 빨간불 때 건넜어요, 길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 상황 데이터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컨트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데이터 다양성이 확보된 나라고 그리고 또 데이터의 사용이라든가 진짜 데이터의 방대함, 진짜 빅데이터는 중국에만 있다고 할 정도로 데이터 방대함이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잘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15년 할 걸 중국에서는 3년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중국 가서 계속 공장을 확대할 정도로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오히려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규모를 3배로 키워 1년에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2025년까지 중국에서 6개의 전기차 신모델을 선보이고 10년 안에 30개 이상의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폭스바겐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시장은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히 미래 모빌리티 시대, 전기차 시대에 중국 시장을 아무도 지금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아와 현대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과거 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시장으로 접근한 것보다도 미국의 인증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순위권이 들어가는 게 한국 자동차가 글로벌 어떤 인정받는 브랜드로서의 세계에서 브랜드를 수립하는 데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에는 그것이 중국이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등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한다라는 거예요. 왜? 중국이 지금 소프트웨어, 배터리를 앞서서 가장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장 잘하기 때문이고 가장 다양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시장을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1%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중국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는 중국 완전 철수할까요? 철수를 하고 삼성전자가 2008년에 베트남 간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면 되고 글로벌에서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되려면 현재 챔피언하고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진짜 세계 최강자, 초격차를 가져가려면 최강자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최강자가 가장 많이 있는 시장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른 나라는 널널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안 된다 해서 던지고 나온다는 건 다른 나라에 가서 1등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중국이 이미 세계 수출 시장 1위를 했잖아요, 자동차가. 그럼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마침 중국이 배터리를 거의 컨트롤하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합니까? 세계 최강자가 되려면 최강자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앞으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가 결정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여러 가지 뭐 민주주의 제도도 하고 국회 이런 상권 분립 이런 정치 체제 때문에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 한국은 포지티브 또 규제를 많이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잖아요. 없는 거 일단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가서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에 없는 데이터가 중국에 있는 거예요. 테스트 베드로서 가장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하는 걸 다 한번 테스트 베드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중국을 시장 규모로 접근하는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올드한 마인드다. 세계 최강으로 오는 중국 시장에서 최강이 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애들하고 맞붙어서 같이 해보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세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가 시대는 저물고, 왜냐면 유럽에서는 2030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달리게 안 한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중국도 2050년부터는 이제 못 달리게 해요. 다 없어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승부를 좌우지할 건데, 결국은 한국은 글로벌에 뭘로 승부해야 되냐. 우리가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현대 기아가 독점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는 전기차로 가면은 뭘로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나요? 저는 한국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봐요. Why 한국 전기 자동차? Why 한국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Why 한국의 모빌리티냐? 여기에 답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다행히 한국이 잘하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K로 시작되는 한국 콘텐츠를 잘해요. K-드라마, K-팝. K 콘텐츠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동차 안에서 뭐 할 거냐? 자, 운전에서 해방된 이 운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뭘로 만족시켜요? 결국 즐기게 하는 거잖아요. K 스토리로 승부를 봐야죠. K 문화를 K 자동차에 심는 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이고, 다른 나라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K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K 스토리를 한국 모빌리티 자동차에 심는 것이 한국 자동차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야 되는 길이고, 그런 면에서 K 관련 콘텐츠 지속적인 개발과 K 관련 데이터 구축, 그래야 AI 서비스가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뭐 중국 자동차 한국 오면 안 됩니다. 뭐 보조금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외국 기업들을 중국 정부가 보조해서 잘 됐어요. 이런 말할 시간이면 세계 1등을 어떻게 할까? 초격차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집중해서 독특한 초격차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혹시 테슬라 중국 전기차가 역할을 했나요? 1, 4분기 동안 테슬라가 예. 전기차 수출을 이렇게 역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네. 중국하게 되면은 저가 모델, 싼 맛에 쓴다. 근데 저는 전기차를 볼 때 앞으로 큰 추세가 스마트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그 자율주행 차를 한번 타고 그 광저우 그 복잡한 시내를 예. 달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실험을 했는 거라고. 지난 1분기 세계 자동차 수출 1등을 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수출 강국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를 많이 떠오르죠. 근데 지난 1분기 데이터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주력 수출 상품이고요. 또 중요한 지주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일본을 추월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산업연구원의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조철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 박사님, 지금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네. 일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일단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중국이 1등을 한 게
지난달 3월달 이미 이제 95만 4천 대 똑같은데 예. 이제 끝자리 숫자가 중국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아. 이미 1등을 하고 이제 한 4월달에는 차이로 예. 이제 중국이 137만 대를 수출해가지고 40만 대 늘었네요. 예, 40만 대 확실하게 이제 일본을 제치고 명실공 1위가 됐습니다. 사실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2012년에 이제 100만 대를 네. 수출이 넘어섰는데 예. 그 이후로는 100만 대 밑으로 이렇게 밑돌다가 뭐 가끔씩 한 번씩 100만 대 이상 수출하다가 그냥 100만 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2011년 이후로 2012년 이후. 12년 이후로 예. 그러다가 2021년에 예. 갑자기 100만 대에서 200만 대로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11만 대로 맞습니다. 또 100만 대가 또 늘었어요. 매년 지금 100만 대씩 지금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 4월까지 그 성장률을 보면은 예. 그 89.2%가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났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4%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 지난 4월까지는 35만 대가 이 전기차 쪽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는 신에너지 자동차로 예,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전기차라고 일반은 우리가 통칭하는데 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그게 포함되고 순수 이제 전기차가 포함돼서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전기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두 개 합해 35만 예, 계속해서 대? 이제 예. 전기차라고 이렇게 아. 표현을 하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만 하면은 네. 그 작년 동기 대비 1.7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러니까 170배. 전체적으로 예. 내연기관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그렇죠. 늘었는데 대부분 이제 늘어나는 게 전기차 쪽에서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개념적으로 비교가 되게 한국 같은 경우는 1분기가 수출을 얼마 지금 한 거죠?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통틀어서 예. 한 25만 대 정도 1년 전체가? 예, 1년 전체가 아, 1년 전체가 25만 되면 대충 감이 예, 오네요. 예, 예, 아, 굉장히 확실히 뭐 차이가 크네요. 김 교수님, 방금 조 박사님 말씀 중에 네. 지금 가장 큰 성장이 전기차로 네. 지금 1.7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좀 떨어진 국가로 우리가 알고 네.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1위로 갔으니까 전기차로 세계 1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예전만 하더라도 이 예.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네. 한두 단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차의 수준이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 차이가 좀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다른 서방 국가, 우리나라보다도 약 10년 앞에 전기차 선언을 먼저 하면서 네. 왜냐면은 그때 이제 중국하고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중 세미나를 가서 북경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선언한 이유는 내연기관차를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엔진과 변속기를 토종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자국 국산화시킬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기반으로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방에 종속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예 시작도 안 한 전기차를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해서 시작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도 있고 저 중국에서 뭐 노골적으로 지원해 줄 정도로 하다 네. 보니까 지금은 중국차 전기차의 수준이요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 보면은 네. 이게 중국 차인가라고 이미지가 올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물론 아직까지는 이 승용은 안 들어와 있지만 이미 뭐 버스라든지 그렇죠. 상용에 대한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제가 1월 달도 일본에 갔을 때 네. 도쿄도 살롱이라고 튜닝 모터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네. 대부분 일본 차들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를 아직도 맞습니다. 대부분 다 선을 보였는데 네. 그 행사에서 빛을 보였던 게 BYD 전기차 아토3라고요. 예. 이 모델을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서 런칭 쇼가 도리어 돋보인 모델이었어요. 제가 봐서도 디자인부터 완성도가요. 굉장히 예전에 많네요. 중국 차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예. 지금 뭐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1위로 전기차를 네. 기반에 떠오르겠다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폭스바겐 이런 데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무대가 대상이 중국 전기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맞아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지금 벌써 수면 위로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사실 세계 자동차 대기업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거의 합자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뭐 50대 50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테슬라 중국 전기차가 역할을 했나요? 그 1사분기 동안 테슬라가 예. 전기차 수출을 12만 8천 대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12만. 전체적으로 그 전기차 수출만 보면은 네.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6.8%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테슬라가 뭐 전기차 수출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없죠. 예, 그죠. 테슬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전체적인 수출에 있어서는 네. 상하이 자동차, 네. 그다음에 7위 여기가 1등, 2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3등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전기차로 하면은 BYD 방금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죠. BYD가 수출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5만 테슬라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수출을 한 배 이상을 한 그런 셈이죠. 지금 300m 넘는 것 중에 전기차가 35만 대면 나머지는 일반 내연 자동차라고 볼 예,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역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예. 가장 큰 것은 네. 뭐 중국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크지만은 네. 이 중국 시장 자체의 기반이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모듈 공급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아졌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화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흐름이 이미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게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기술력에 대한 것들도 워낙 좋아졌어요. 우리가 네. 중국 하게 되면은 저가 모델, 싼 맛에 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품질과 가격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자리매김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예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하게 되면은 시장은 170, 80만 대뿐이 안 되지만은 네. 소비자층도 까다롭고 선진 시장 중에서 가장 그렇죠. 까다로운 시장이었는데 네. 중국 차가 내연기관은 들어오질 못했거든요. 들어오더라도 몇 대 팔지 못하고 그렇죠. 어그러진 경우가 네. 100%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전기차는 좀 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요. 예. 그게 바로 가장 배타적인 일본도 예.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미국 쪽으로 못 나가지만은 특히 뭐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유럽 쪽의 공략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는 거. 예.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하고 마주치는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예. 뭐 세계 1위가 지금 도요타고 2위가 폭스바겐이지만은 예. 실제로 이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1000만 대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방금은 이제 네. 그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예. 하셨는데 예. 사실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예요 아직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75%는 그렇죠. 내연기관을 내연기관 수출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왜 내연기관 수출이 이렇게 많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만 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00만 대, 지금은 예. 훨씬 그것보다 더 이제 예. 많아질 그 뭐 400만, 500만 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중에 3, 400만 대는 여전히 이제 내연기관을 수출한다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체 그렇죠. 수출보다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 중국이 100만 대 수준에 수출할 때는 싼 저가 차량, 그다음에 이제 상용차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동남아 쪽이었죠. 뭐 동남아, 예. 뭐 중동, 그렇죠. 저기 중남미, 예. 뭐 맞습니다. 동유럽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확 바뀐 게 한 20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품질 수준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좀 비슷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는 네. 뭐 이 중국 차 그러면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뭐 컸잖아요. 선진국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죠. 후발국이라도 좀 뭐 고가차를 구입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차를 별로 안 샀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꾸준히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네. 중국 차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바뀌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네. 그런 품질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고 그래서 해외에다가 판매 부분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지 조립 공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그렇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서 많은 그 서방
서방 언론이나 보면 중국이 뭐 당장 이제는 중국이 발전이 이제 끝났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나온 거 하고 보면 현실이 너무 다르게 가는 같은데 그 중국이 옛날 유럽에서 안전표 이렇게 통화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안전 테스트 다 통과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발전이 빠른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강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이 계획 개방 성공했는데 실패한 영역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자본시장 계획 개방, 두 번째로 실패한 영역이 자동차 산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30년 전에 폭스바겐이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거의 뭐 공무원 시장에 들어가 마음대로 했는데 다 합자로 했어요. 50대 50. 근데 핵심 기술을 못 배웠잖아요. 엔진이나 이러면은 사실. 그래서 이건 합자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실패라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75% 내연기관 수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많이 지금 기술력이 상승된 것 같아요. 그럼 김 교수님은 중국 차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사가지고 타도 큰 문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그 정도까지 네.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전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의 이미지, 네. 예전에 그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중국에서 제가 협회 이런 데를 많이 왔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안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그룹 이런 데서 이 모듈로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해서 인증받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글로벌 시장 나가서 이윤을 쉐어하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안 되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크기는 적지만 글로벌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관문을 언제 넣었어요. 일입니까? 그게 벌써 한 10년 됐죠. 그때 했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역할을 틀리해서 이윤을 나누자라는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대한민국 게이트웨이 우리가 관문 역할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접 진출할 정도고 네. 또 그런 어떤 가장 배타적인 일본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실제로 선진 시장으로 본격화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뭐 이 볼보 같은 경우에도 S90 같은 모델 같은 네. 세단의 최고급 모델인데 이미 네. 4년 전부터 100%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이 많았어요. 몇 개월 그렇죠. 동안에 뭐 소비자들도 아니 이 고급 모델을 왜 중국산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아무 얘기도 없고요. 품질도 전혀 문제도 없고 리콜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준 자체가 이제는 확실히, 전기차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이 내연기관도 같이 상승을 했었고요. 네.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이 내연기관 중에서 이제 엔진하고 변속기 기술이 독자적으로 맞습니다. 생산을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 선진 글로벌 제작사들도 주는 것 자체가 뭐 변속기는 4단만 준다든지 5단부터 틀려지거든요. 그렇죠. 또 엔진 자체도 연구소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듈을 가지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탈피했다라는 거고 그 두려움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미중 간의 경제 갈등도 예.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네. 특히 이제 배터리 쪽은요. 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맞습니다. 비율이 유럽 쪽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이런 것들도 유념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은 향후 5년, 10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은 아마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호령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만큼 우리하고 대적 싸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테슬라가 한국에 지금 환경부 인증받아 한국 시장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기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한국계가 3원계고 그렇죠 배터리가 그다음에 중국계가 인산철 리튬 인산철 LFP 쪽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노선인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그 뉴스 찍힌 댓글을 보고 이랬는데 중국 테슬라 들어오면 뭐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 경쟁력이 한국 차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전기차 경쟁력을 우리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단적으로 참 얘기하기가 좀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기차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전기차 시스템으로 보면은 네. 그 내연기관보다 오히려 좀 심플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전기차 기술력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기 힘들고 그 뭐 자동차라는 어떤 전반에 관련돼서 이렇게 네. 전기차의 경쟁력을 본다 그러면은 네. 그래도 뭐 내장, 외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정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또 떨어지는 측면들이 좀 가격 경쟁. 좀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 문제는 아까 말한 배터리 문제도 어떤 산업비가 배터리를 더 쓰나 비싸잖아요.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세계 시장에서 이제 뭐 중국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예. 일단 이제 우리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떤 그 평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우리 전기차가 받고 있긴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최고로 뭐 우수한 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가격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다양성에 있어서도 중국은 워낙에 많은 전기차 회사가 있고 또 그에 이제 아주 고급 브랜드부터 굉장히 싼 가격까지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존재하고 뭐 그런 이제 중국은 강점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한국은 뭐 현대기아가 그렇죠. 거의 이제 혼자서 하는 그렇죠. 상황들이고 중국은 다양한 기업들이 그렇죠. 존재해서 뭐 그런 어떤 다양성에 있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네요.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김 교수님 이제 조 박사님 말씀 중에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는데 내수 시장이 워낙 중국이 크다 보니까 이상한 물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은 항상 있다 이런 네. 표현을 들거든요. 다양한 상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베타 버전 세차는 좀 좋은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 중국 자체가 예. 시장이 워낙 크고요. 예. 차로 얘기하면 전 세계 약 8천만 대 시장 중에서 한 2,500만 대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4대 중에 한 대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시스템 자체가 워낙 낮은 물건부터 고가의 물건까지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공이 2개가 더 붙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 자체가 틀려요. 그러네요. 완성도도 틀리고 또 중요한 것이 중국이 네거티브 정책이거든요. 국내는 네. 규제 일본데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중국은 그냥 놔둡니다. 초기에 전기차 시작을 할 때 400개, 500개였어요, 기업이. 예. 그러니까 별의별 기업이 다 있는 겁니다. 놔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콩나물 씨 뿌려서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너도 나도 올라오면 그 상태에서 이제 뽑는 거죠. 섞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네거티브 정책 산업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포지티브 정책이니까 뭐뭐만 해라는 거니까 맞아요. 상당히 한정돼 있고 또 시장도 적고 예. 또 아까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시장 점유율이 84%였거든요. 그러니까 돌 던지면 10대 중에 8명이 맞는 거가 현대기아차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워낙 다양성이 큽니다. 시장도 크고 또 중국 정부에서 뭐 배터리부터 노골적으로 보조금을 줄 정도였으니까 토종 기업을 많이 키운 거죠. 예. 지금은 규모의 경제가 됐고 경쟁력이 확보가 돼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까지 돼서 작년부터 보조금도 이제 안 주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의 품질 수준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아주 괜찮아요. 잘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는 우리가 속된 말로 개돼지 다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배터리 모터 바퀴 있으면 전기차예요. 아, 맞아요. 장난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완성도라는 거죠. 안전도라든지 오케이.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전기차는 퍼스트 무버가 될 정도로 테슬라하고 아직 차이는 있지만은 테슬라가 신경 쓸 정도의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거 작년에 글로벌 상을 모두 휩쓸었거든요. 예. 또 작년에 처음 진출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배타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올해의 수입차가 이 아이오닉 5가 선정이 됐어요. 문제는 이 전기차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부터 예.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예. 가격 경쟁력, 특히 테슬라가 여러 가지가 주변에서 따라다 보니까 최근에 화두로 던진 것이 반값 전기차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걸 따라오려면 따라와거든요. 그렇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기아차도 숙제가 굉장히 앞으로 많은데 그러나 가격 경쟁력의 어떤 최고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더 미래 불확실성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전기 자동차는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보기에. 근데 일본도 지금 보니까 인정하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그런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예. 예를 들어서 브랜드.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좀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전히 아직까지 외자계 브랜드가 50% 이상을 그렇죠. 점유하고 있거든요. 예. 한때는 거의 40%까지 그 중국 브랜드가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이제 좀 올라와서 중국 브랜드가 뭐 46%, 7%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네. 이제 그 내연기관보다는 그 전기차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조금 팔고 예.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중국 브랜드의 그 중국 전기차들이거든요. 나머지 네. 이제
그 폭스바겐이 조금 팔고 그다음에 이제 BMW 조금 팔고 막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거의 이제 상위 20개의 예. 브랜드가 외자의 브랜드는 3개밖에 안 들어 있고 나머지 다 중국 브랜드들이에요. 그 내연기관 쪽은 그 여전히 이제 그 아직 그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예. 아예 이제 그 시작 자체가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똑같이 출발했고 대신에 중국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빨리 했고. 그리고 또 네. 빨리 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쉬운 측면들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투자 예.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이 좀 더 빨랐고 그래서 이제 그렇네요. 이 부분에서 중국이 앞서 나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사실 중국 시장 내에서는 한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다른 외국계 브랜드들도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중국 시장에서 사실은 전기차로서 그 살아남기라는 거는 내연기관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예. 문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춘추 전국 시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가격부터 품질 자기네 특화되고 차별화된 것들 요소를 강조를 하면은 판매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연기관 자체는 엔진하고 변속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개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하우 전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성벽에 의해서 진입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일본 도요타나 이런 데들은 아직 전기차 이 사장 바꿔서 전기차에 다시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도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제가 제가 1월 달 일본에 가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 만났는데 전기차 얘기하면 벙하고요.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에 포인트를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쪽이 진입을 안 해서 뭐 갈라파고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진을 하는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 쪽만 하고 전기차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해서 시장만 커지면 진입해서 따라갈 수 있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중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예.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게 사실 삼성은 세계 1위 그 그렇죠. 스마트폰 업체잖아요. 그런데도 중국 시장이 안 먹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만 하더라도 세계 3위 브랜드거든요. 근데 중국 빼고는 다 예. 엄청 추출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네, 중국 시장은 현대기아가. 안 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를 보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예.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굳이 내가 외국 차를 타는데 한국 차를 왜 타느냐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나 뭐 여러 이런 가지, 부분들에 네. 의해서 외부에 보이는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한국 거를 쓰는 데 대해서 굉장히 꺼리는 측면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품질이 좋고 예. 뭐 가격도 뭐 저렴하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지가 않는. 그러면 일단 중국 시장은 빼고 중국에서 그 복스바겐은 지금 자기가 늦어진 전기차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중국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전기차 그걸 많이 하겠다. 복스바겐은 지금 중국에 엄청 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에 빼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토론해 보면 어쨌든 일본이 제일 잘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동남아에서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뭐 지금 90% 넘는 이런 게 굉장히 선호하는 상황이었는데 전기차가 아까 40%가 배터리잖아요. 그럼 전기차가 잘 나가려면 배터리에 대한 이게 엄청난 주요 그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제가 알기로 한국 전기차가 배터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가 말하면 이 전기차의 40%가 배터리, 네. 배터리의 약 40%가 양극재예요. 예. 비용이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렇죠. 또 분리막 이 네 가지를 그렇죠. 핵심 요소로 보고 네.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거의 60%에서 전구체라고 중간 과정 물질은 95%까지 중국산이에요.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의존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몇 년 전에 발표한 거지만 무역협회에서
이 중국에서 의존하는 부분들이 90%가 넘는 게 800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요소수 같은 것도 한번 터진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데도 맞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글로벌 소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들도 있어요. 예. 워낙 싸고 가깝고 한낮에만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가 비싸게 여기서 개발할 필요가 없어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실 한중일의 관계는 그런 역할도 좀 필요한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정치적 논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지금 해외 예. 수입 다변화시키고 예. 또 공동 대처를 한다라고 해서 뭐 며칠 전에도 이 15개 국가가 모여서 네. 협정을 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더라도 과연 얼마큼 탈피하실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게 맞아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원자재, 특히 배터리 원자재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민되는 거고 요새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예전에 일본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서 히토리를 네. 가지고 무기를 삼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뭐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들어와서 히토리에 대한 얘기가 예. 중국이 공급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다 네. 보니까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반값 전기차에 화두를 던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피고 있어요. 반값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제조 과정도 기가 프레스라든지 볼트를 12볼에서 48볼트 올린다든지 하는데 또 한 가지가 토리오 모터를 우리가 이 전기차용 모터를 페라이트 모터로 일부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선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탈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특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배터리 원자재를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는 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기차가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으면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40% 배터리 코스트에서 또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코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 미국에서 IPEF 거기 글로벌 공급망 네. 뭐 이런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 보기에는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 이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반도체보다 올해 4월과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232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약 31조 원. 그러니까 흑자 효자 역할을 했겠네요.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처럼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전기차를 볼 때 앞으로 큰 추세가 스마트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온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화가 되려면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 콘텐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조 박사 이 중국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 단순히 이제 자율주행만 보면은 예. 일단 그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인 네. 그 업체가 바이두가 그렇죠. 대표적인 업체고 그렇죠. 자율주행 시스템 기술로는 세계 네. 1, 2위를 다투는 그러니까 그렇죠. 선두그룹에 이제 소속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저희 화웨이니 뭐 다른 이제 그런 IT 업체들도 다 이제 자율주행을 해요. 그렇죠. 그 대기업들이. 예. 거기에다가 뭐 자율주행 관련되는 시스템이 그 뭐 포니 AI라든지 네. 리라이드라든지 그렇죠. 하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 벤처 업체들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네. 상황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라든지 전자통신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 네.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AI 기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자동차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로서 사용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자동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닌데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기타 예. 이제 자동차의 스마트화에 관련되는 이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자동차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이제 자동차의 스마트화 그렇죠. 어떤 기능들이 그렇죠.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IT 강국이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그걸 제품에 많이 네.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서 나온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 자동차를 고기술
제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그 IT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너무 잘 돼 예, 있어. 많이 이제 예. 투입된 그런 자동차라는 인식들이 맞아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랑 중국 자동차가 경쟁하는 데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제가 네. 보기에도 이제 예.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차는 사실 이제 기계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 중심이죠. 모빌리티 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궁극에 가서는 수소 전기차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일단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무엇을 얻는 것이 좌우가 되는데 요새는 리콜 같은 것도 소프트웨어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래 궁극의 모빌리티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중에서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소프트웨어, 그렇죠.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런 선언을 한 이유가 앞으로는 기계 부품 만들어서 하청 기업으로 전락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못하면은 문제가 커진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가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가장 무서운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에요. 우리가 미국은 가파라 그러잖아요. GAFA, 구글, 네. 애플, 아마존닷컴 맞아요. 이런 4개 회사를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베스, BATH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웨이예요. 예. 이 회사들이 왜 유명하냐면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에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파운드리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파운드리라는 게 반도체 위탁 생산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말하는 건 모빌리티 파운드리죠. 전기차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찍어서 몇백만 대 전기차 주면은 덮개만 다른 거 씌우고 알고리즘만 다른 거로면은 천의 얼굴 가진 네. 그게 이제 애플카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플카만 나오면 아마존카, 구글카도 나올 수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약해요. 그러네요. 그것에 비해서는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중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에다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시도를 직접 해보고 실험을 하고 또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 네. 우리가 놀랄 정도의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코로나 나기 바로 이전에 이제 네. 광저우에 가가지고 그 광저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시스템 네. 하는 벤처 기업인 그 포니 AI랑 리라이드가 있어요. 네.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 그 자율주행 차를 한번 타고 시범 운행을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그 광저우 그 복잡한 시내를 예. 달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실험을 했는 거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조건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못하게 조건에서 하죠. 예. 실험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그만 업체가 너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구글에서 하는 이런 데에 비하면은 상대가 안 될 텐데 뭐 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 자기네들은 이런 실질적인 실험을 해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 미국이 뭐 피닉스나 이런 데서 그 차 몇 대 안 되는 이런 데서 대충 하는 거의 데이터랑 비교하면은 뭐 말이 안 되게 이거는 양질의 데이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네. 그런 실험도 불가능하지만은요. 맞아요. 실험에서 책임에 대한 소재도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법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보면은 뭐 LA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거 음식을 맞아요. 이 보도에서 로봇이 이렇게 시켜서 배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그걸 테스트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법을 봤더니 보도에 로봇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 보호자가 따라서 걸어요. 법이 그럴 정도로 규제 일변도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테스트 자체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 발전에서 굉장히 역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풀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소프트웨어가 좌우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다 이 멸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뭐 편하게 어느 대답해도 됩니다. 두 분 다. 우선은 지금 한국에 중국산 테슬라가 지금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이 지금 들어온다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하고 경쟁해야 될 것 같고
되고 또 한국이 글로벌 나가서 또 중국 기업이라 일본에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차가 결국 뭘로 승부를 해야 될지 우리 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중국 차 이 상해 공장에서 만든 거 들어오는 거 네. 저항도 없을 거예요. 네. 예전하고 틀리집니다. 그리고 인식도 많이 틀려졌고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네. 이 LFP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 스탠다드 모델 중심에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격도 일단 저렴합니다. 5천만. 예, 그렇죠. 네. 가격도 그렇고 아마 보조금도 100%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거기다가 테슬라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고요. 그렇네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전기차와 항상 마주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이 가격만 싼 게 아니라 품질같이 어느 정도 구성돼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때는 차별화, 특화되는 요소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하고의 협업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세계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중국의 협조를 받는 것도 새로운 그림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쪽은 세계 최고로 달리고 있는 국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그쪽에다가 R&D 센터를 세워서 도리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꼭 중국 시장에서 차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하면서 중국의 역할이 틀려지고 있다는 거. 조 박사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도 뭐 단순한 어떤 전기차 기술뿐만 네.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 기능 네. 기술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전기전자 기술들이 다 융복합돼야 되는 측면들이 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싸게 그 문제 없는 품질 좋은 차를 그렇죠.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기본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좀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비해서 조금 앞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디자인이 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차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싸고 이제 경제적인 차를 잘 만든다는 이미지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고급 프리미엄 쪽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리 지금처럼 뭐 세계 3위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예. 어쨌든 그 아주 싼 차에서부터 고급 차까지도 몽땅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형태라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분과 토론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이제는 뭐 흐름을 타고 방향만 잘 잡으면 애도 안 보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점점 세계는 복잡해지고 국제 질서는 한 치 앞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IR법이나 유럽의 CRM의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원자재 핵심의 이런 법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어차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업계분들과 또 우리 정책 당국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